나는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상처였던 경험 여러분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제 얘기를 토대로 착하지만 무시당하지 않을 나의 결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생 겨울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 왜 더 아픈 일을 당하는지, 만만해서 더 상처받았던, 정말 제 마음이 바닥을 쳤던 그 경험을 오늘 풀어볼게요. 벌써 2010년 9월의 얘기네요. 번호만 봐도 손이 떨리던 사람. 제가 영업을 시작하고 한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중고차 상사에서 일하던 직원분의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단독 사고가 났고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마음에 병원까지 달려갔었죠. 다행히 그분이 다친 곳이 별로 없었고 표정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병원 문을 나설 때에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정말 매일같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상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요? 담당자가 온다더니 왜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제일 큰 보험회사라더니만 서비스가 좋다더니 보상 담당자가 불친절하다, 처리가 너무 느리다, 말을 바꾼다 등등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보상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엔 내가 더 잘 챙겨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속상해도 눈물 지어도 정말 꾹꾹 참아가면서 열심히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시달리고 나니 저에게 점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핸드폰에 그 고객 번호만 뜨면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의 마음은 분명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어느 순간부터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불편해지면 이 관계가 깨질까봐. 그래서 계속 전화를 받았고, 계속 설명했고, 또 계속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친절이 아니라 경계 없는 태도였다는 걸요. 저는 그렇게 며칠째 시달리다 보상과에 직접 찾아가게 됐습니다. 보상 담당자의 직속 상관을 찾아갔었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담당자까지 불러서 다시 확인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일 좀 해결되려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속 상관분이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계사님, 이 고객 행동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이분 설계사님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사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설계사님이 어리고 신인이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전화 오면 이 사람 전화 받지 마세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와,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시켜 주었던 차량이 사실 2대였었는데요. 그중에 사고가 난 차량은 기존보다 보장이 더 업그레이드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땐 그래도 그 차량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처음부터 그 차량의 보험을 찍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일부러 더 보험금을 기대하다 보니 보상 담당자 앞에서는 티를 더 못 내고요. 이제 만만했던 저를 복가되면서 중간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수를 쓰고 있었던 거였죠. 정말 그때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나를 믿고 더 좋은 보장을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아 진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고객을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진짜? 아니겠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제가 보상가에 단판을 지으려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언제나 기세등등하던 고객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대답을 듣고 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아니죠. 고객님이 이렇게 불편하다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뭐 다른 걱정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잠깐 침묵 후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아니 뭐 나도 내 스케줄이 있는데. 스케줄이 있으시다고요? 그때 말투와 태도, 저는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었죠. 진짜였구나. 날 이용했었던 거구나. 정말 내가 만만했구나.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나는 내 인성이 부족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친절했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써야 내 진심이 빛난다는 것도 그때 처음 배웠어요. 저는 이 경험 이후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선택을 무의식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무의식은 잘 되기보다 안 다치기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싫은 말은 하지 않게 되고 또한 불편한 대화를 미루게 되죠. 결국 만만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내 안의 무의식의 자동 반응입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우리는 착함을 유지하되 경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하나 가지고 가세요. 그때 나는 어떤 말을 삼키고 있었는가? 그 말을 대신할 기준 문장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경계를 세운다라는 건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보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착함은 가지고 가되 경계를 배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스운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함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결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 위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만의 빛나는 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아생 결 인사이드였습니다.